멋이지. 자, 45페이지부터 과제가 나왔었죠. 오늘 그 저번 시간까지 해서 정규분포 이야기가 다 끝났고, 저번 시간 배웠던 게 이제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표준화를 통해서 각각의 확률을 구하는데, 요게 이제 서로 다른 집단을 줘서 비교하는 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다. 결국 표준화 상수값이 같으면 같은 확률을 가질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좀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정규분포가 정규분포 곡선을 띄는 이제 그런 확률 분포를 얘기하는 건데, 그 정규분포 곡선의 그래프 개형에 따라서 우리가 표준 편차의 어떤 상대적인 비교, 평균의 위치 비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배웠던 테마가 뭐였냐면, 이항분포는 이상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정규분포와 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횟수가 꽤 많은 것들의 확률은 직접 산수로 구할 수는 없으니까 정규분포화 시켜서 정규분포로 그 값을 구해도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 뭐 이런 얘기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가지 테마가 주요 내용이었고요. 45페이지부터 여러분들 뭐 풀이가 좀 안 됐던 질문들 하시면 풀이하면서 복습 간단하게 하고 오늘 진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4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1번입니다. 바로 갈게요. x는 n 50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푸세요. 꼭 알겠죠? p x가 60 이하의 확률이 p c란 놈이 마이너스 이상의 확률과 같다. 그때 아마 얘 가지고 시그마 구하는 소리겠죠? 시그마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p 45부터 65일 때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겠죠. 뭐 시그마만 나온다면 얘는 뭐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x축이고요. 가운데가 50이고요. 50입니다. 그 다음에 60이 여기죠. 요 확률과 이렇게 좀 보세요. 이렇게 알겠죠? 정리해서 얘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이 C축은 평균이 얼마야? 0이죠. 알겠죠? 이 C라는 놈도 정규분포를 띱니다. 어떤 정규분포를 띄죠? 얘는 정해져 있죠. 평균이 얼마? 표준 정규분포가 평균이 얼마나 소리야? 0. 표준 편차가 얼마나 소리야? 이거 알아야 돼. 표준 편차가 얼마나 거야? 10. 표준 편차가 얼마라는 거죠? 1이죠. 1이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정규분포 중에서 얘를 표준으로 잡은 거야. 얘를 표준으로 잡아서 이거에 대한 넓이를 표로 만들어준 게 표준 정규분포 표고요. 얘를 표준이니까 일반적인 정규분포와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 C라는 놈을 표준화 상수 정한 거죠. 얘의 형이면서는. 이건 정한 거예요. 이를 정한 이유는 사실은 뭐 이제 뭐 들어가면 뭐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은 뭐 그냥 정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요걸 정한 거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걸 풀면서 얘가 왜 0과 1로 정했는지를 같이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볼게 일단. 그러면 봐봐. 요 넓이와 마이너스 1 이상인 요 넓이가 같다는 거잖아. 그쵸?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는 건 무슨 소리야? 여기 있는 이 C값과 여기 있는 이 C값이 같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구해보면 얘는 봐봐. 점수차 10점 나와요. 10 나누기 시그마. 결국 여기에서 C값은 얼마야? 시그마분의 10이겠죠? 맞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C값은 얼마야? 점수차가 얼마? 1이죠? 그죠? 지하나 얘를 왜 표준 편차를 1인 걸로 정했냐면 점수차가 곧 표준화 상수와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1이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그마가 10인 걸 준 거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표현이 헷갈리면 얘도 그려 이렇게. 얘도 표준 정규분포도 정규분포의 하나니까. 그 그리면 뭐 이해가 쉽죠. 얘들이 같으려면 C값이 같아야 되니까 표준 편차가 10임을 알려주는 거다. 그걸 가지고 얘를 푸는 건 많이 했던 문제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넘어가서 48, 49페이지로 가시죠. 여기 48페이지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47번. 247 하나 가보겠습니다. 247이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요 48페이지를 만약에 좀 자력으로 잘 풀었다라는 친구들은요, 정규표를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유형이 되겠네요. 뭐냐면 잠깐만요. 딱 이 페이지겠네요. 이 페이지는 이 48페이지에 있는 짝수 번호들은 같이 좀 풀어주세요. 이건 풀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몇 문제 안 되지만 이 문제는 꼭 다시 풀어보면서 점검을 하세요. 알겠죠?
보통 어렵게 내는 패턴의 문제가 이런 류로 잘 내기 때문에 짝수 버전 문제도 다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247 가볼게요. 247 x는 n 48페이지는 추가적인 숙제를 드릴게요. 꼭 푸세요. 짝수 번호까지 2의 제곱. 그 다음 y는 n m, 2의 제곱. 표준 편차가 같네요. 그죠? 그러면 곡선의 완만함이 같겠다. 평행 이동하면 겹치겠다. 뭐 이런 거도 이해해 주시고. 그때 x, y의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준이네. 정규 분포 곡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에 대한 정규 분포 곡선을 fx.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일종이니까 gx가 손입니다. 그랬을 때 f12랑 f12가 g2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따로 그려볼게요. 얘를 먼저 그리면 요걸 풀어내는 걸 잘 이해해야 돼. 10이 여기고요. fx 얘는 y는 fx 이 그래프죠. 요 그래프 y는 fx. gx도 위치가 m이 지금 1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m이 있고요. 얘는 gx입니다. 그렇죠? 얘가 뭐라 그랬냐면 fx에 11을 대입한 거 여기죠. 요 높이랑 똑같은 위치는 어디겠어? m 플러스 2나 m 마이너스 2를 대입한 여기는 쟤랑 높이가 똑같을 거야. 왜?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케이? 표준 편차 같으면 이 높낮이가 똑같은 그래프일 거기 때문에 여기서 두 칸 차이면 얘도 두 칸 차이 난 지점과 높이는 같을 겁니다. 근데 얘는 뭐라 그러냐면 F12가 G2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죠? 그 말은 20을 대입한 게 얘보다는 이제 높이가 크다는 거니까 평균과 더 어떻다? 가까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20이라는 게 분명 여기나 뭐 여기도 될 수 있겠죠? 이쯤 알겠습니까? 20이 얘보다 가까운 어딘가에 20이 있다라는 거야. 요거를 식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m과 20의 차가 그죠? 20이랑 m과의 차가 얘의 차이인 2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다는 소리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야 이만큼 차이 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어야 높이가 클 거니까. 알겠죠? 저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정확히 쓰면은 m-20의 차라는 건 절대값이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수식으로 정확히 풀어주면 m-22 마이너스 2와 2 사이란 소리고요. m은 18과 22 사이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주어진 힌트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얘인 거지. m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m의 범위는 18부터 22까지야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때 얘의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p 21 이상 y가 24 이하일 확률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 말이야. 그럼 얘는 봐봐. 지금 우리가 gx를 푼 y니까 gx로 가야 되겠죠? 저 그래프는 가운데가 m인 상태야. 여기에서 이제 21부터 24를 자를 건데 이 넓이가 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21과 24가 어디에 있는 게 최대야? M 사이. 정 가운데 있는 게 낫겠죠? m이. 잠깐만 근데 m이 지금 잠시만요. 정수나 이런 말이 있나요? 그딴 말은 없네요. 그죠? 확인해볼게요. 봐봐. m의 범위는 이래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21과 24가 정 가운데 있는 게 베스트인데 만약 이렇게 있으면 m이 얼마면 돼? 둘의 중점이니까 그쵸? 2분의 45니까 22.5가 되면 되는데 22.5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m이 22.5일 때가 최대일 텐데 그거는 범위상 불가능하네요. 그쵸? 그러면 m이 얼마일 때 최대겠어? 20. 그쵸? 얘랑 가까운 게 최대겠죠. 그죠? 정 가운데가 없으면 최소한으로 움직임을 해야지. 그죠? 넓이가 최대가 유지될 거니까 결국 얘가 말하는 최대값은 m이 얼마일 때다? m이 22일 때가 최대겠네요. 쌤, 왜 m이 20입니까? 야, 22.5일 때가 최대인데 그때 정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걔는 어차피 안 되니까. 얘랑 제일 가까운 m 값을 잡아줘야지 그나마 넓이가 최대가 나오겠지.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m이 22일 때가 최대니까 여기 정규분포를 n 22,2의 제곱을 가지고 얘의 확률을 구하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입니다. 요런 유 문제입니다. 요런 유. 알겠죠? 어떤
평균의 범위 아니면 뭐 밀도함수의 어떤 그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어떤 상태 알겠죠?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다시 꼭 풀리시죠. 여기는 알겠죠? 넘어가시죠. 그다음 그 질문 이쪽 페이지는 꼭 다 풀어봐. 질문 없어. 50페이지와 51페이지입니다. 하면서 계속 그 추가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체크하면서 갈게요. 아까 했던 그 뭐냐 아예 요 유형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49페이지에 유형 8번 요거 체크까지 해놔봐. 다음 시간에 어차피 풀이 문제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요거 추가 숙제 드릴게요. 49페이지 유형 8번에 속해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다시 47페이지 유형 7번 참 유형 7번에 속해 있는 게 아까 쌤만 48페이지니까 47페이지의 유형 7번은 짝수 번호 풀어오기 다음 시간까지 숙제입니다. 알겠죠? 요 유형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서 홀수만 풀어도 충분한데 50페이지에 유형 9번과 유형 10번 요거 두 개는 또 짝수 문제 풀어오고 유형 9번, 유형 10번 알겠죠? 오늘 나가는 진도에 대한 할당된 문제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 두 개 짝수 번호 해결해 주세요. 알겠죠? 그럼 될 것 같고 또 질문? 지난번 숙제 질문. 아, 네 뭔데요? 하나 풀어보죠. 223번? 네, 223번 풀어볼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223번입니다. 그거 225번이 225번? 네, 저번에 풀었죠. 223번. 225번 선생님 시간 다 풀어줄게요. 223번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수업을 들으면 가급적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수업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한 수요일까지는 숙제를 빨리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들 숙제 시간을 세이브하는 길입니다. 어려워요. 일주일 동안 탱자 놀다가 아니 상자되지 어제? 않아요. 금요일날 어제쯤 내일 합동수업인가 내일잖아 안 놀아요. 하고 막 수업했던 거 다시 리뷰하고 막 노트 잡고 무슨 얘기였더라 그때 하니까 여러분 소요 시간이 최소 1.5배에서 2배 이상 사용되는 거야. 야 너네 하기 싫은 공부를 더 해야 되잖아. 알겠습니까? 그냥 좀 센스 있게. 저는 그런 경우에 소요 시간을 0으로 그냥 안 하는데. 영어로 무슨 말이야? 안 네, 안 한다. 한다. 안 안 한다. 한다. 천재인데? 남아. 남아요. 이거 남아야 그렇죠. 그렇죠. 책임을 져야지 남아서. 그럼요. 여러분 알겠죠?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주말에 일단 복습까지는 하고 복습이 뭔지는 아시죠? 이렇게 노트 한번 띄기 이거 복습 아닙니다. 내가 풀어준 거 체크 딱 해놨다가 다시 푸는 게 복습이야. 그걸 하고 나중에 한 수요일쯤 숙제를 하잖아. 되게 잘 풀릴 거야. 근데 그걸 안 하고 하면 또 다시 또 뭐였더라 또 시작되는 거야. 알겠죠? 부디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서 계획표에 좀 잘 체킹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어. 알겠죠? 이 숙제에 찌든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잘 생각해봐. 무계획성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머리가 나쁘고 이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계획성이라기보다는 제가 계획표를 썼는데 제 계획표는 확정이 없어요. 그게 무계획이지. 확통에 대한 무계획이잖아 지금. 알겠습니까? 계획표를 좀 세워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223번입니다. M 시그마 제곱.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이 감옥적 밸런스 신경 써주십시오. P M X는 다음과 같다 하고 표가 나와 있네요. 지금 봐, 요 말부터 이해해야 돼. 이거는 다른 게 어렵게 된 게 아니라 이제 뭐 밑에 거는 뻔한 얘기라서 알겠죠. 오른쪽에 있는 표에 대한 설명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정규분포에 이런 확률을 구한 게 오른쪽 표와 같다 하고 표를 보시면요. X 봐봐. 이거 일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잡으세요. X가 M 플러스 시그마일 때 P M부터 X가 우리가 보통 이런 표가 그 C로 나와 있는데 X로 준 이유는 이런 겁니다. 얘가 얼마나 확률이 0.3413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만 따볼게요.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요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P 이 소문자 X가 M 플러스 시그마일 때 확률인 거잖아. 집어넣어버리면 M보다 크거나 같고 X가 M 플러스 시그마 1대 확률이 0.3413이라는 거죠. 그죠? 어떤 정규분포에서 이런 정규분포. 그죠? 자, 그림으로 이해해보면요. 가운데 힘이 M 플러스 시그마
여기 넓이를 준 거야. 그쵸? 우리가 많이 봤던 표준화를 시켜보면요. 점수차 시그마 나누기 시그마는요. 1. 그쵸?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게 봐봐. 얘가 의미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P 표준 정규 분포를 세팅하면요. 0부터 C가 1일 때까지 확률을 이렇게 준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매칭을 시켜보면 우리가 많이 봤던 C로 바꾸면 이겁니다. 요게 이제 이 점수의 위치잖아. 그렇죠? 평균을 빼면 시그마가 점수차 시그마 나누기 시그마가 표준화 상수 G값이 1일 때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M 플러스 2 시그마는 여기 2가 G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죠? M 플러스 3 시그마는 우리가 구한 그 G값이 3일 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요걸 삭제하시고 요 G값을 기준으로 이 확률을 바라보시면 쉽게 이 문제는 풀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 문제가 워낙 뻔하니까 정규분포가 뻔한 스토리 얘기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다른 걸로 흔드는 거야. 상황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표준 정규분포 대신에 표 자체를 일반적인 정규분포표로 대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거를 이제 표준화시켜서 판단해 보시면 우리가 풀던 그 문제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주만아 공부해라. 다음 주에 다시 또 이걸 뭐 매번 얘기하지 않고요. 다음 주부터는 항상 시행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학생 숙제가 미흡한 모든 학생들은 토요일 날 끝나고 남아서 내일 하고 하면 되죠. 네? 하고 하시라고. 끝나고 남아서. 근데 알겠죠? 저는 그런 일을 없어. 아 그럼 자료 저희는 좀 답지를 보고요. 준만 써 알겠어? 다음 주에 싹 밀린 거 끝내와. 벌써 알겠지? 넘어가시죠. 그다음 또 근데 은성이 질문은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어디 오늘 그건 이제 따로 끊을게요. 따로 끊을게요. 또 질문 있습니까? 이번 숙제에서 또 없나요? 저 잠깐만요. 273번이요. 273번. 보시죠. 273. 273 헷갈려? 아니 헷갈리는 게 아니고 풀어봤는데요. 맞췄는데 뭐 궁금한 게 뭐야? 그 기억은 제가 확실하게 알았는데 표준편차? 디귿이랑 오케이. 지금 A가 이렇게 낮은 거고요. B 이게 A고요. B가 이렇게 높은 거죠. 네. 저번에 너가 대답하지 않았어? 여기 B입니다. B랑 C는 같은 상태네요. 이렇게 높은 거 C고요. 그지? 그러면 태영아 B랑 C는 표준 편차가 어때? 같아요. 같겠죠. 분산도 같을 것이고. A랑 B는 표준 편차가 누가 더 커? B요. 아니라 A. 맞습니다. A가 더 큽니다. 아 저기. 평균에 몰려 있을수록 이 그래프는 평균적으로 확률이 높아지겠지. 그 평균에 몰려 있다라는 건 편차가 작다라는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암기 아니야. 편차가 작다라는 거고 편차가 작으면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겠지. 이런 생각으로 푸는 거죠. 알겠죠? 이런 거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이해, 상황을 이해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또 오케이 297 가볼게요. 297번. 자 추가적인 숙제로 유형 여기 53페이지에 유형 13번도 체크. 이거는 거의 다 쌤 이러면 지난번에 더 많아. 표정으로 나한테 뭔가 던졌어 메시지. 53페이지에 유형 13번 체크. 어떻게든 다음 주에 나머지 공부를 시키려고. 아니. 쌤 이거 왜냐면 여기에 풀어봐서 알잖아요. 정규분포가 워낙 허접하니까. 아니, 이거 허접한 문제들은 굳이 뭐 홀수로 충분히 해결되는데 13은 짝수 번호 풀어오기. 유형 짝수 번호. 홀수 번호 플러스인 거니까, 그렇죠? 짝수 번호 풀어오기. 유형. 우리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짝수부터 풀어. 또 들어갔다고. 쌤 저 토요일날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요. 일요일날 나와. 자, 그 다음요 넘어가서요. 아까 몇 번? 우진아? 297. 297로 가볼게요. 297 봅시다. 297 중요한 거죠. 297도 엄청 잘 나옵니다. 쌤이 이항분포에서 계속 쌤이 이항분포 생각할 때 그런 표현 썼는데 단순 공식만 외우면 70% 정답. 이항분포를 보고 표까지 연상한다? 90% 정답.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까지 안다? 자막 볼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마지막에 얘기한 그게 뭔지 아냐 우진아? 마지막에 야 요거까지 다 하면 야 그럼 이 형 다 먹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항분포의 정의. 아니. 아 저 알아요. 뭐요? 그- 뭐 가지고 장난쳤을 때? 그 표준 정규 분포표. 아니야. 그 세민아 혹시 뭔지 알 것 같아? 모르겠어요? 쌤이 왜 이항분포에서 우진아 이항분포가 뭐지?
어떤 상태의 분포를 이항 분포라 부르지? 이항분포. 이항대 분포? 나만. 진짜 나와야겠다. 너 나만아 그냥. 준만아, 이항분포가 어떤 상태로 이항분포예요? 연속 갑자기? 너로 나올래? 뭐 수트 아니야? 연속? 대용아, 뭐라 적혀있니? 독립시행 그렇죠. 뭐뭐가 시행되면서. X라고 하죠. 그렇지. 뭐뭐가 나오는 횟수의 확률은 X가 지정되는 상황. 독립시행에서 뭐뭐가 나오는 횟수의 X가 지정된 상황. 알겠습니까? 아까 쌤이 말했던 이항분포의 단순 공식 암기가 한 70% 먹고 표가 보여? 그럼 나머지 한 20% 먹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이항분포의 기본 유의 문제는요. 뭐 180번 반복해 주사위를 180번 던질 때 뭐 1이 나오는 눈의 횟수를 X를 하자. 이건 뻔한 그냥 허접대기 문제고요. 알겠습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 주사위를 180번 던질 때 주사위 눈에 곱하기 500원을 해서 상금을 받는다. 상금을 X라 했을 때 X의 기대값은 뭐야? 이러면 이 X는 이항분포야 아니야? 아니죠. 네. 상황이 되겠습니까? 네, 왜? 횟수가 아니잖아. 그런 문제를 딱 긴장하고 딱 잡아 생겨서 잘 접근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선생님 그러면 주사위 눈이 나오는 횟수를 뭐가 1이 나오는 횟수를 y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인 거죠. y로 이항분포를 세팅하고 나서 x와 y의 관계를 가지고 x에 대한 평균을 구하든 분산을 무한대 이렇게 했었던 거죠. 알겠습니까? 지금 쌤이 얘기한 걸 약간 문제가 연상이 되고 뭔가 대화가 되면 이해가 이미 잘 되어 있는 거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친구들은 이항부 정리가 뭔가 좀 이렇게 깔끔하지 못한 거야. 이해가. 알겠죠? 풀이는 풀 수 있다 하더라도 얘가 지금 그걸 건드린 거야. 봐봐. 동전 한 개를 던져 앞면이 나오면 4점을 얻고요. 4점을 얻을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뭐 이런 확률부터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게 편하겠죠. 뒷면이 나오면 2점이 1억. 마이너스 2가 될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동전을 100번 반복시켜. 냄새가 나죠? 이항분포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기대하는 멘트가 있어요. 기대하는 멘트가 뭘까? 그렇죠. 얘가 나오는 횟수가 뭐 예를 들면 30번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럼 뭐 아주 허접한 문제인 거야. 기본 문제인 거죠. 그런 걸 기대하고 문제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미 이 센스 친구들이 이미 스토리에서 압니다. 알겠죠? 100번 시행할 때 점수가 최종 점수가 190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이런 걸 볼까 봐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점수? 아 이거는 이항풀 내가 만들어서 풀란 소리구나 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무슨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점수를 딱 건드리는 순간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되겠어? 그러면 확률 변수 내가 만들게요. 얘가 나오는 횟수를 둘 중에 아무거나 정하면 돼. 쌤은 X를 하겠습니다. 저 P를 하고 싶은데. 자, 마이너스 2가 나오는 횟수는 몇 번이에요, 우진아? 얘가 X번 나왔으면 마이너스 2점은 몇 번 나왔겠어? 그렇죠. 100 마이너스 X. 슬슬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거 나왔겠죠. 그죠? 점수를 구해야지. 그럼 점수는 4x만큼 점수를 받았을 것이고 마이너스 2에 100 마이너스 x만큼 점수를 잃었겠죠. 그렇죠? 이거 정리하면 6x 마이너스 200이 점수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결국 나한테 구하는 확률은 P 6x 마이너스 200이 190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바꿔야죠. 알겠습니까? 점수 자체가 이제 x가 될 수는 없다는 거지. 이항분포에서. 알겠죠? 정리하면 넘기면은 390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396으로 나누면 390 66에 36 65냐? 그쵸?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결국 얘를 구하라 해서 자, 되겠습니까? 위 어떻게 구해야 돼? B 추가해야죠. 이제 B 그죠? 선생님 너무 성급하게 확률을 정리했네요. 네. 190보다 크다 아니에요? 그거 같다. 그러네. 땡큐. 오케이? 잠깐만요. 우진이 콜? 우진 잠아? 네. 아니야? 잠아? 알았어. 자지마. 자, 볼게요. 자, 100콤마 2분의 x죠. 그죠? 얘가 지금 얘를 못 구하죠. 정기분포를 바꾸는 소리겠지. 표도 나와 있으니까. 정기분포 바꾸면 n np 50콤마 npq 5의 제곱 얘 가지고 얘 구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스토리죠. 오케이? 그래서 요런 류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무조건이라는 건 이항 분포 쪽에서 내던가. 그죠? 뭐 똑같은 상황으로 낼 수 있잖아. 이항표에서. 뭐 점수를 x를 할 때 점수의 기대값을 구해라. 점수의 분산거리 있다는 얘기죠. 그죠? 내던가 아니면 이렇게 정규분포화시키는 문제를 내던가. 알겠습니까? 이항 분포의 횟수를 x로 잡지 않고 이런 점수나 뭐 이런 다른 상황을 확률 변수로 잡아서 질문하는 문제 형식은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만 좀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단순하게 푸는 친구는 다 틀릴 거니까. 아시겠죠? 네, 잘 준비해놔서 잘 풀어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문. 없는 걸로. 311번. 311번입니다. 311번입니다. 주세요. 과거의 자료에 따르면 객실 336개가 있는 어느 호텔 객실을 예약하는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못하네요. 취소하거나 실제로 호텔에 오지 않을 확률은 캔슬 확률이죠. 그렇죠? 캔슬이 아닙니다. 어쨌든 안 올 확률이 20%다. 알겠습니다. 객실은 336개가 있고 그리고 그 고객이 오지 않을 확률이 20% 5분의 1로 정리할게요. 보통 이항포는 분수가 편하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400개를 시행하는 거죠. 400개 예약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런 취소할 확률이 5분의 1인 상태, 안 올 확률이 5분의 1인 상태에서 400개를 들고 있는 거지. 즉 400번을 반복했을 때, 그렇죠? 반복했을 때 객실이 부족할 확률을 구하래요. 자, 오지 않을 확률이 나와 있으니까 오지 않는 사람 수를 할까? 사람의 수를 x로 두겠습니다. 선생님. 네. 336개가 최 많은 수인데 어떻게 400개를 예약했어요? 이렇게 캔슬이 많이 나니까 더 받는 거죠. 공시를 하면은 이렇게 매출에 지대한 영향이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다음 어떻게 해? 망하는 거지 뭐. 신뢰를 잃어서 망하는 거지 뭐. 알겠습니까? 잘 조절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산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얘들이. 알겠습니까? 뭐지죠? 뭐지됐건. 자, 오지 않는 사람 수를 x로 두는 이런 센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x는 이항 분포가 맞잖아. 네. 그죠? 왜? 오지 않을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400번 반복을 할 거니까 얘는 일단 x는 b 400,5분의 1이라 둘 수 있죠. 이해됐어요? 네. 그죠? 자, 내가 원하는 확률이 뭐죠? 객실이 부족할 확률이야. 객실이 부족하다라는 거? 부족하려면 336 이상이라고. 무슨 소리야? 야, 400개를 예약받았잖아. 400개 추가? 그러면은 336개의 객실이 있으니까 딱 맞아 떨어지려면 누가 몇 명이 안 와야 돼. 64명. 그죠? 64명이 안 와야 되지. 3명보다 작을 경우. 그죠? 64명이 안 와야 돼. 네. 나 좀 헷갈려. 64명이 안 와야 돼. 네. 그러면 x가 오니? 네. 네? X가요? 오지 않는 근데 사람이 객실이 부족할 확률이면 64명? 64명이 오면은 안 오면은 괜찮은 거죠. 그죠. 그죠? 64명보다 잠깐만. 63명보다 오지 않는 사람이 더 작아야죠. 그렇죠. 아. 그렇죠. 고마워요. 네. 이게 문과예요. 그렇죠. 이게 문과예요. 64명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64명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 그러면 객실의 수가 부족할 거니까.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잡아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이렇게 잡아서 진행하시면 답이 나오고. 요게 근데 약간의 그 애매함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PX가 64보다 작다라는 건 63보다 이하라고 풀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러면 아마 이 집값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게 좀 되게 예민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야 답은 나올 텐데, 알겠죠? 오케이? 요런 경우로 풀어버리면 이 사이 공백 때문에 답은 안 나오게 되는데, 보통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헷갈려버리면요, 이 둘 다 한쪽밖에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알겠죠? 표현상으로 둘 다 맞으니까. 둘 다 근사값이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구하든 이렇게 구하든 둘 다 답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나, 오케이? 보통은 이제 이렇게 푸셔야 더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이쪽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쪽 사이에 공백들은 다 글로 넣어줘야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흡사 저번 시간에 왜
그 100번 시행하는 이항포에서 100번째까지의 확률을 구할 때 쌤이 100으로 끊으면 안 되고 끝까지 가야 되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거랑 유사한 상황이야. 이게 정규분포랑 이항포가 똑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근사치를 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틀을 좀 잡아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보면 정규분포를 바꿔서요. NP 80, NPQ 5분의 4 네. 64 8의 제곱 그죠?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답은 나오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죠. 엄마나 잘 듣고 숙제 잘 해서 다음 시간에 남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요. 저는 숙제가 많긴 했다 진짜. 적당히 했네. 3, 2, 저기 7이요. 3, 2, 7. 네. 오케이. 3, 2, 3. 3, 2, 3. 3, 2, 3. 3, 2, 3 가고 3, 2, 3. 왜 시그마가 나오지? 자, 지금 있습니다. 3, 2, 3, 3, 2, 3. 자, 3, 2, 3 가볼게요. 자, 딱 맞네. 시그마 왜 껴요? 역겨워. 왜 그래야? 야, 시그마고 얘가 원하는 게 뭐 있다고 역겨워. 뜻만 하면 생긴 게 되잖아. 많잖아요. 시그마에서 뭐 풀이를 다시 요구해. 그런 거 없잖아. 시그마의 뜻만 얘기하는데. 자, P, X가 R의 확률은 100CR에 요거 왜 이렇게 표현인지 알겠죠? 뭔가 좀 100이 싫지 않아? 요렇게 더 이쁜데 왜? 아 이제 좀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좀 마음이 편하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네요. 아, R이 0부터 100까지야. 깔끔하네. 물론 이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R이 0부터 100까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R이 이렇게 비어있으면 아예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B 100,2분의 1이 갖는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그 확률 질량 함수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인 건데 지금 나는 시그마 R이 40부터 1-px가 얘가 수거래요. 그죠? 이거를 사실은 제일 편하게 풀려면 그냥 이게 시그마 분리하면 낫지 않냐? 네. 그죠? 아 근데 아까 쌤이 얘기하던 다르네 그죠? 시그마 뭐 시키는 건 없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시그마의 상황을 좀 알아야죠. 네. 1을 몇 번 더하는 소리야? 1을 65에 40 빼면 25, 26 그죠? 26개 26. 풀어는 소리야. 이게 26 마이너스 시그마 R은 40부터 65까지 PX의 R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알겠습니까? 요거 풀면 되죠. 어서 26이 왜? 봐봐. 40부터 65까지 숫자 몇 개야? 아 26개. 1을 26번 더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 거는 소리고요. 얘는 뭐 봐봐. 40부터 65면 중간에 다 끊어지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X가 40 이상 65 이하의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얘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50분마 2분의 1 5의 제곱을 가지고 얘를 구하시면 해결되겠죠. 알겠습니까? 뭐 그런 유입니다. 넘어가시죠. 특이한 건 아니네. 시그마를 풀긴 해야 되겠네. 327로 가보겠습니다. 뒤에 문제가 꽤 있구나. 네. 선생님 이거 변수 아니에요? 네? 이런 변수인데 아니. 앞에 추가된 문제는 자, 327 가보겠습니다. 327입니다. 자, 아이고. 어느 도시의 학생 2,500명을 대상으로 요거 하고 나가실게요. 2,500명이 있대요. 요 문제도 내신에 잘 냅니다. 잘 내고요. 그 애들 많이 틀릴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 보시면 돼요. 327번. 327번 맞지? 327 볼게요. 통학 시간이 X.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들 문제 적혀 있으니까 밑줄 딱 치고 위에다 옆에다가 X를 써놔 이렇게. 알겠죠? 이 정리가 되게 중요해요. 자꾸 얘기해 주지만 이쪽 통계 파트는 이런 상황을 꼬우는 거 말고는 문제를 어렵게 만들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 정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뭘 요구하는 건지 이게 중요하다고. 수학적인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정리 잘해야 돼. 통학 시간이 X인데 얘는 정규분포를 따는데 25,5의 제곱. 알았어. 근데 2,500명의 학생 중 임의로 택한 한 학생이 즉 이 전체 학생 중에서 한 명을 택했을 때 통학 시간이 X가 35분 이상일 스톱 확률을 당연히 구해야죠. 근데 얘도 확률을 요구했네. 요게 P1이네. 요까지 뭐 전혀 문제 없네요. 그죠? 우리가 보던 그 문제입니다.
요것도 구해봅시다. 정기분포의 확률 구하는 문제니까 가운데 25가 있고요. 35 이상의 확률. 여기 넓이. 점수차 10점. 10 나누기 5. 집값 2점. 여기 확률. 그죠? Z가 2일 때 확률 얼마야? 0.48. 여기는 0.02. P1은 0.02. P1은 구했을 때.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시작됩니다. 또 2,500명의 학생 중에서 자 다시 2,500명의 학생 중에서 통학 시간이 35분 이상인 학생이 N명 잠깐만요. 얘 중에서 지금 우리가 구한 건 이 2,500명의 학생이 중 한 명을 뽑았을 때 통학 시간이 35분 이상인 확률은 구해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얘 중에서 통학 시간이 35분 이상인 학생이 N명이라는 건 학생의 숫자에다가 또 확률 변수가 지정되어 있는 거 아니야? X는 여기 썼으니까 Y 쓸게요. 뒤에 질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2,500명 중에서 상황이 중심 잘 잡아야 돼. 2,500명 중에서 통학 시간이 35분 이상인 학생 수를 Y라고 할 때 Y가 N명 이상인 확률이 그죠? P2인데 그게 P1과 똑같아. 0.02가 되는 N값 구하라 이 말인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이렇게 두 라인인 거지. 정규분포의 확률 관한 문제 하나. 두 번째 문제는 우진아. 두 번째 질문의 문제는 무슨 문제? 2,500명 중에서 통학 시간이 35분인 확률 나와 있어. 0.0이야. 그런 학생의 숫자를 Y라 할 때 Y가 이렇게 될 범위로 확률을 구하래. 무슨 문제겠냐? 정규분포 문제. 네? 확률 문제라고요? 늦었다. 정규분포 문제. 아니에요. 선생님 원하는 대답 아니에요. 은성아 무슨 문제예요 여기서? 네? 2,500명을 뽑아서 주말 통학 시간이 35분 이상인 사람 수를 Y라 할게. Y는 네, 이항 분포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봐봐, 자 중심 잘 잡아야 돼. 정규분포로 확률 하나 던져놓고요. 갑자기 이항 분포 문제 시작되는 거야. 이 상황 판단 잘해야 돼. 문제 상황으로 흐른다니까? 우진아 이게 무슨 말인지? 정리 다시 해야 돼. 봐봐. 자, 이 문제는 끝났어. 읽다가 끝난 거야. 알겠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뭘 구했냐면 네. 한 명을 뽑을 때 얘가 될 확률이 0.0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 한 명당 X 통학 시간이 35분 이상인 확률이 0.0이야. 그걸 2,500명 반복적으로 확인해 볼 거야. 독립식인 거죠. 그때 얘가 0.2가 되는 학생 수를 Y라 했을 때 그 Y는 이항 분포죠. 상황이 됩니까? 이 상황적인 중심 잘 잡아야 돼. 네, 방금 그거 할 때 약간 너무 소리가 커서 좀 귀가 아팠어요. 알겠습니다. 약간 정면에서 가는. 선생님 발성이 좋았어요. 정말 좀 작게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흥분했군요.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선생님 잠시 흥분했습니다. 대웅아 잘 들으세요. 이항 분포라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항 분포 대박! 알겠죠? 문제 일단 갑자기 툭 들어야 돼. 그러니까 유형 정리, 상황 정리 깔끔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수학적인 포인트가 아니야. 알겠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봐야 돼. 알겠죠? 그럼 갑자기 B 2,500, Y는 그죠? 확률이 0.0인데 우리가 이항 분포할 때는 분수를 많이 쓰니까 100분의 1, 50분의 1. 그죠? 얘일 때 얘가 될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죠. 오케이? 그럼 또 마찬가지. 횟수가 너무 크니까 정규 분포를 바꿔야 되겠죠. 정규분포 다시 바꿔서 NP 50이죠? 그러면 NPQ 50분의 49 7해주고 Y에 대한 정규분포 그죠? N 이상의 확률이 0.0이 되려면 바로 그림 그리시고요. 50이 여기 있고요. 이상의 확률이 0.0이니까 N이 여기 있어야지. 여기 0.02. 7이에요. 여기가 N. 아니, 이건 7이죠. 0.48. Z값이 0.48다가 했죠. 2. 그죠? 점수차가 14점. 1 곱하기 14점 그죠? N은 얼마다?
64가 되면 되는 거야. 와.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아주 뭐 자주 나오는 문제 패턴까지 아니지만 어려운 문제 낼 때 잘 갖다 쓰는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잘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흔든다. 이런 식으로 흔드는 문제들을 자꾸 만들 거예요. 역대 뭐 또 기출 문제, 이 기출이라는 거 내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원래 이 확률 통계는 가장 내신과 특히 통계 파트는요. 내신과 이 수능의 경계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을 단단하게 준비한 친구 바로 수능 풀리면 다 맞거든요. 통계. 그렇기 때문에 경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뭐 아무튼 내신과 수능 쪽에서 자주 잘 내는 알겠죠? 심화형 패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당연히 이쪽은 수학적으로 어려질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복잡하게 문제 유형을 판단하기 좀 헷갈리게 이게 만드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얘는 정규표 확률 문제와 이항문포 얘기 이 두 가지를 섞어놨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혼동을 만드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네. 그리고 7은 그냥 아니요, 계산한 거야. NPQ가 49야. 7의 제곱 이렇게 산수한 거예요. 알겠죠? 성공했죠? 네, 잠깐 쉬다가 이제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다 가시죠. 자, 오늘은 자 정규표 얘기는 다 했고요. 알겠습니까? 정규표 얘기는 다 끝났고 오늘 마지막 파트인 통계적 추정이라는 얘기를 들어갈 건데 예전에 개념을 한번 정리했던 친구들은 이제 여기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통계적 추정, 통계적 추정. 이 통계 파트가 이 추정 안에 있는 두 가지 유형까지 정리하면 모든 내용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규분포가 문제량이 많아서 한 두 타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은데 정규분포는 뭐 계속 했지만 결국에는 확률 구하는 스토리일 뿐이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통계적 추정은 이게 통계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증명이나 뭐 원리는 사라지고 문제 유형은 더 명확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정말 완벽하게 그냥 우리가 그 공부해 놓은 그 놈만 질문이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선생님이 여기는 학습 목표를 쓰는 유일한 파트입니다. 이렇게 책이세요? 이게 뭐겠어요? 학습 목표. 알겠죠? 왜? 질문할 게 정해져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뭘 배우게 되냐면 첫 번째 임의 추출을 이용하여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와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 확률 구하기. 우리가 할 게 이거라는 거지. 1단계. 2단계. 하나의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을 추정하기. 요 두 가지 하는 거야. 이 마지막 단원인 이 통계적 추정에서는요, 우리가 저 두 개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처음에 이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봤던 친구들은 지금 저 얘기가 무슨 말인지만 이해해도 내용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가 이제 이해가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까먹으면 바로 못 풀기 때문에 거의 암기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암기 파트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첫 번째 학습 목표인 요것만 할 겁니다. 요것만 하면은 이제 오늘 내용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한 문제 추가풀이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걸로 정리하면 끝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파트를 공부하는 건데 오늘 이제 얘만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많이 모를 건데 재현아? 은선생님 하지 마시고 나한테 집중하라고 네.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알죠? 네, 자, 선생님 눈치가 극단입니다. 네, 가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용어 정리만 잘 되면 되는데 임의 추출이라는 것도 해야 돼. 임의 추출. 이 임의 추출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랜덤으로 뽑는 건데 랜덤으로 뽑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요? 네. 뭐 있어? 네, 공부만 했던 친구. 부분 추출이랑 표본 추출. 저기서 내가 싫어하는 거야. 알겠어? 그죠? 아무튼 네, 뭐 있습니까? 보건 추출과 그래서 부분 추출. 비보건 추출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따가 뭐 상황을 얘기할 때 바로 이해가 되는데 보건 추출은 그 만약에 3명을 내가 뽑아 그러면 3명을 이미 추출한다 이러면 3명을 랜덤 뽑는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추출하는 건요 3명을 동시에 뽑는 상황은 아니에요. 한 명씩 3번을 뽑겠다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 용어인데 그럼 보건 추출은 한 명을 뽑고 데이터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복원을 시키는 거죠. 비복원은 한 명을 뽑고 복원을 시키지 않고 또 뽑고
또 뽑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보건 추출은 무슨 상황이야? 독립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비보건은 종속인 상황을 얘기하겠죠. 다시 넣지 않을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저런 용어입니다. 알겠죠? 저런 용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용어가 아무래도 표본평균이라는 단어, 표본평균의 평균이라는 단어 뭐 이런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 어차피 틀이 정해진 공식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데일수록 뭐가 중요하냐면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 암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어차피 수학이 없으니까 상황이랑 용어가 너무 중요하고요. 공식 제대로 외우시고. 알겠죠? 이쪽 암기 틀이 되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건 이 상황을 이해해야 돼. 상황을. 알겠죠? 그럼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쌤이 토평고로 할게요. 토평고 2학년 200명이 있습니다. 알겠죠? 내가 얘네들의 얼마 전에 봤던 기말고사 수학 점수의 평균을 한번 따져보려고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게 토평고 2학년 학생 200명, 2,200명. 네, 2학년 학생 200명에 대한 수학 점수의 평균을 알고 싶은 거 알겠죠? 그때 이제 얘네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집단이라고 불러요. 모집단. 네, 모집단이 200명인 거지. 내가 여기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하면 돼? 뭐 등교길이나 하굣길에 그렇죠? 입구에 내가 다 앉아가지고 문이 두 개구나. 앞뒤 알바 하나 풀어가지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집에 가는 데 점수 받는 거죠. 몇 점 200명 점수 받는 거죠. 다 더해서 나는 200. 그죠? 네. 그 평균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구한 평균을 우리가 모평균이라고 불러요. 모집단의 평균. 그렇죠. 모집단의 평균. 5를 EX가 표현합니다. 쌤 이거 우리가 원래 풀던 평균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평균이 실제로 그냥 다 더한 평균이잖아. 모평균이라 불러도 되고요. 뭐라는 말을 생략해서 써왔던 거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그 200명들의 편차를 조사해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면, 그죠? 뭐가 나오겠어? 분산 나오겠죠? 그걸 모분산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분산이야. 그 다음 우리가 구했던 그 표준편차, 모표준편차라 부릅니다. 표준편차. 기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X가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그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건데 그때 이렇게 그 전체를 다 조사해서 구하는 조사를 이것도 그 정리 좀 해놓으면 팁으로 지금 내가 한 게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전수조사. 뭐냐면 다 조사한 거죠. 200명이 전부 다 받아가지고 조사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전수조사 없는데. 팁으로 써놓으세요. 알겠죠? 뭐 용어를 말로 쓰면 애매한데 그냥 다 조사하는 거죠. 알겠죠? 전수조사 비교되는 게 표본조사. 얘는 뭐냐면 이건 사실 학생목표 2번에 해당되는 건데 전수조사를 하는 게 좀 불가능한 상황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인원이 많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너무 숨어있는 이 닌자들이 많아서. 알겠습니까? 그 파악하기 힘든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때는 표본조사를 합니다.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거 갖고 예측하는 거죠. 그게 약간 그 우리 뭐 선거 같은 거 하면 뭐 출구조사 같은 거 하잖아. 그런 게 다 표본조사죠. 선거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표를 조사한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뭐 개표를 한 이후에는 그게 전수조사나 마찬가지 되겠죠. 그런 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는 용어 정도는 이해만 하고 계시고. 알겠죠? 지금 쌤이 얘기한 건 전수조사죠. 200명을 다 조사해서 뽑은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표본조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할 건 아니고요. 알겠죠? 표본을 뽑긴 할 건데 약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표본조사는 사실은 학생목표 2번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표본조사는 그런 거다라는 것만 알고 끊어놓고 여기 얘기 다시 좀 할게요. 알겠죠? 지금 그러면 모집단 200명에 대한 그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알고 싶어서 그냥 다 전수조사를 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당연히 얘는 물리적으로 되게 힘든 작업이죠. 200명을 다 조사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할 거냐? 내가 이번에는 알바를 좀 풀 겁니다. 자, 설명을 위해서 상황을 좀 세팅할게요. 200명인데 여러분들 그 학교에 반이 10개 있다 칠게요. 1반에 20명. 1반. 학년 하나로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든 거죠. 내가 2학년만 조사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2반 20명, 3반 20명 이렇게 3반 20명 20명씩 10개의 반으로 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20명씩 이걸 뭐라고 하냐면 표본을 뽑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요 20명을 표본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용어비 들고 나중에 좀 일반화식 된 식으로 보여드리면 할게. 알겠죠? 이걸 표본의 크기라고 부르고요. 20명짜리 표본으로 10개로 분리시켜버린 거야. 네. 그래서 알바 10명 푸는 거죠. 야, 각 반에 들어가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 조사해봐. 그럼 나는 돈만 좀 쓰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산수 잘하면 그 학교 평균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냐면 20명씩 분산시켜서 10개의 반을 조사할 건데 그때 하나의 반의 집단을 표본 집단이라고 불러요. 하나의 표본 집단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이 일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일반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의 명칭이 표본 평균이고요. 표본 분산이고요. 표본 집단입니다. 표본 표준편차입니다. 표편이나 스케일이. 이걸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표본 평균은 x 바라 씁니다. X 바. 네, x바. 예, 표본 평균. 표본 분산은요 s 제곱이라 씁니다. 이 s가 시그마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본 표준편차는 s라 씁니다. 이렇게. 이해겠습니까? 쌤, 저 S랑 저 S 제곱이랑 같은 S죠? 그쵸, 같은 였어요. 얘 제곱이 분산이니까. 그죠? 그 다음 2반도 있을 거 아니에요. 2반 x바. 얘랑 다를 거니까 x바 1, x바 2 이렇게 할게요. s1, s2 이렇게 합시다. s2의 제곱. s2 이런 식으로. 나는 저 옛날에 배웠던 그 바가 아니에요. 그냥 표시용이에요. 그 바. 옛날에 배웠던 바는 뭐죠? 그 옛날 아이 뭐 하는. 아, 켤레 복소수의 바. 네. 아, 네. 오, 이거 끝이 못 되는 거 대단한데. 아무튼, 네, 그쵸. 얘랑 다른 표현인 거죠. 알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여기의 표현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x바 1, x바 2, x바 3. 10개가 나오겠지. 이잖아. 그쵸? 그러면, 태용아. 네? 여기 있는 x바 1과 여기 있는 모평균이 같겠냐, 다르겠냐? 다르겠죠. 다르죠. 일반 평균이고 모평균이니까. 알겠죠? 자, 근데 어쨌든 나는 이 데이터가 다 있어, 이제. 10개가. 그죠? 네. 그럼 나는 내가 원래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저 학교 평균이니까. 그러면 이 표본 평균들을 모으는 거야. 그래서 뭘 만드냐?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거야. 왜? 결국 나는 모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x바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x바 이렇게 표 만듭니다. x바 잘라서. 일반 평균 뭐 50점. 2반 평균 65점.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기호로 쓰면은 x바 1, x바 2 점수 나오겠죠? 지금 상황은 x바 10이겠지. 합계 1이고. 확률이 있겠죠. 확률이 있습니다. x바는 스몰 x바 있습니다. 미래 상태가 뭐였죠? 각각의 확률은 지금은 얼마야? 다 10분의 1이겠죠. 현재 상황은. 네. 그죠? 왜? 10개를 쪼갰으니까 20명씩. 알겠습니까? 개수가 달라지면, 명수가 달라지면 확률이 좀 틀려지긴 하겠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건 봐봐. x바에 대한 분포야. 즉 표본 평균의 분포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뭘 구할 거다 나는?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럼 얘가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되는 거야. 여기서 분산을 구하면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는 거죠. 여기서 표준편차를 구하면요.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질문되는 건 표본 평균의 평균, 즉 이 x바를 질문할 것이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vx바.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야 시그마 x바를 물어본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러면 봐봐. 생각해봐. 얘는 좀 이해가 쉬워. 뭐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모평균이랑 어떻게 있어요? 달라요. 다를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여기 만약에 뭐 한 10명 있어. 10명의 평균을 구할 거야. 10명 점수를 다 더해서 나누기 10 해서 구하는 거랑 뭐 5명의 평균 5명의 평균 두 평균 나올 거 아니야. 둘을 더해서 나누기 2 한 거랑 결과는 같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평균이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평균과 똑같이 나오느냐. 요거는 직관적 이해가 되고요. 사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표준편차 분산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증명 안 된다. 암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암기할 건데 어떻게 되냐면 일단 줄어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 다시 생각해봐. 10명이 있어. 평균을 구했어.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들을 구할 거 아니야. 편차가 10개 나올 거 아니야. 그것들을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랑 5명을 묶었어. 5명 묶었어. 그럼 편차가 5명이 1명이 되는 거니까 둘의 평균을 구하면 평균도 똑같겠지만 편차가 2개 나올 거 아니야. 네. 이 두 개의 어떤 편차 제곱 평균 구하면 아무래도 편차의 개수가 줄어들고 이게 담합을 한번 했기 때문에 편차는 줄어들죠. 알겠죠? 그 줄어드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 n분의 모 분산됩니다. 이건 암기. 쌤, n이 뭡니까? n은 뭐냐면 요 표본의 크기를 우리가 n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20개씩 잘라서 너네가 그 표본 평균을 만들어서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한 거야? 그러면 원래 모 분산에 나누기 20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건 암기.
그럼 표준편차는요? 여기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모 표준편차가 되겠죠. 요건 암기. 이해됐어요? 자, 봐봐. 우리가 그 임의 추출, 다시 말하면 복원 추출이나 비복원 추출을 이용해서 지금은 비복원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20명이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추출한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 구할 건데 그럼 질문은 뭐 한다고? 이런 임의 추출을 통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라.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 개를 구할 때 우리가 직접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공식을 암기해서 푼다고. 그러면 문제에서는 임의 추출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임의 추출을 진행하진 않을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인지는 이해하고 있지만 이걸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공식을 외워서 적용만 하는 거죠.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뭐 평균을 구하면 돼. 굳이 이 20명씩 뭐 3개씩 뽑을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은요? n분의 모분산이니까 모분산만 구하면 돼 그냥.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는요? 루트 n분의 모 표준편차니까 모 표준편차만 구하면 돼. 이미 추출을 진행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학습 목표에 1번, 2번, 3번 끝난 거죠? 쉽게 말하면 공식 남긴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질문하는 문제는 뭐냐면 얘예요. 확률 구하기. 이 확률 구하는 건 질문의 모양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봐봐. 확률이니까 P, 주어는 다 X바야, 표본평균. X바가 뭐 A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요렇게 이사확률 변수 질문처럼 이렇게 몇 특정한 값이 나오는 확률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P, 연속 확률 변수가 나와서 A부터 X바가 B까지 변화돼. 확률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직접 추출을 진행하는 확률 문제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대부분 그냥 정규 분포 문제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틀은 정해져 있어. 여기는 더 정확히 정해져 있어. 이미 추출을 진행시키고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 혹은 확률을 물거든 확률을 묻는 질문의 패턴이 두 가지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건 이상확률 변수 상황, 얘는 연속확률 변수 상황이겠죠. 그거는 문제로서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런 틀을 외우는 거야. 자, 이걸 내용 정리하면 결국 이런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일반화된 식으로 정리해드리면 필기하는 친구들 위해서 정리해드리면 이거 정치고요. 자, 다시 똑같은 얘기로 선생님이 일반화식 정리하면 이런 식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떤 모집단에 대한 모평균을 조사하고 싶은 거죠. 모분산, 모표준편차. 알겠죠? 뭐가 붙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n개씩 뭘 한다? 이게 표본의 크기. 용어야. 표본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표본 집단. 지금 1번 상황은 이 표본 집단을 겹치지 않게 여러 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평균 나오겠죠. X가 5. 분산 나오겠죠. 표준편차 나오겠죠. 요거 이름은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편차. 여기도 평균 나오겠죠. 분산 나오겠죠. 표준편차 나오겠죠. 좀 나오겠지. 분석 표준편차를 S라고 해요? 네, S. 표본 표준편차를 S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모아서 뭘 만들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거죠. 아까처럼 X바가 이렇게 되겠지. X바 1, X바 2 쭉 가서 N개의 X바 N이 나오겠지. 이렇게. 합계는 확률이니까 이길 것이고. 그죠? 여기의 확률은 P, X바가 스몰 X바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 뭐 P1, P2 뭐 확률이 있겠지. 이렇게. Pn. 오케이? 질문은 뭘 한다? 첫 번째,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라. 추출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원래 모집단 보고 모평균 구해. 그게 답이야. 오케이? 2단계 표본 평균의 분산 구하래. 추출을 진행하지 않는다. 왜? 그냥 공식을 외워서 푼다고. n분의 모분산. 세 번째,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를 구하래. 추출을 진행하지 않는다. 루트 n분의 모 표준편차. 어려워? 외워. 알겠습니까? 이거 외우라고 이거. 태용이 알겠니? 태용아? 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평균의 종류가 몇 종류예요? 세 종류. 아 그렇죠. 뭐뭐 있어요? 이거 또 읽어. 표본, 분편, 아? 평균이요? 이거 이름 뭐야? 아 이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평균, 모평균. 목평, 이거 이름 뭐야? 표평. 표본 평균. 줄이면. 줄이지 마. 표본 평균. 표본 평균. 얘 뭐야? 표본 평균이요. 어? 네? 얘 뭐냐고? 그 모평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네. 표본 평균의 평균. 아, 네. 알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표평, 무슨 모평. 알았어? 네. 주만아? 표준 편차 몇 개 있어? 뭐 이렇게 좋아해? 표준 편차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그렇죠. 뭐야? 저기 뭐야? 모 표준 편차. 그렇죠. 얘는 뭐야? 왜 이렇게 좋아해? 너희들 왜 이렇게 좋아해? 표본 준 편차. 그렇죠. 표본 표준 편차. 얘는요? 표본 표준 편차의 평균이 아니라 여기 표준 편차 어려워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알겠습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알겠습니까? 이것들은 공식으로 구한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네 번째 질문은요. 이런 질문 할 수 있다고. x바가 뭐 여기로 얘기하면 x바 2가 될 확률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얘는 직접 추출 진행해야 되는 확률 문제입니다. 왜? P2를 구하라는 거니까. P2를 대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기본 세트야. 네 가지 유형.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는 틀이 좀 달라. 정규 범주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런 것들인데 자 문제로 쓰이면 적용 한번 해볼게요. 봐. 문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67페이지 보세요.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보시면 일단 전수조사에 대한 이해 한번 하고 갈까요? 337 봐봐. 다음에서 전수조사가 적합한 것은 하고 나왔어. 1번 형광등 수명조사.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뭐 다 뗄 거야. 전국에 있는 형광등. 근데 수면조사, 수면조사 다른 거예요. 뭔 소리야? 너. 뭐라고? 수면조사. 자 2번 어느 TV 프로그램의 실시간 시청률. 아 이거 좀 빡세지 않을까요? 좀 빡세. 뭐죠? 방송국의 관계자. 그렇죠. 힘들죠. 이러면 돼. 3번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 아. 이것도 뭐 하려면 할 수 있는. 하나죠 이렇게. 이거 무리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애매함이 느껴질 수도 있어. 어떤 친구 입장에서 알겠죠? 이러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그 전국 고등학생 어디서 알 거야. 올해 쌀 예상선. 이 말도 예상은 뭐 어떻게 전수 있어야 예상인데. 그죠. 5번 어느 고등학교 아, 이거 2학년 학생들. 이거 너무 쉽다. 아 2학년 해봐야 그죠? 200명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건 뭐 전수조사 해도 되죠. 답은 5번입니다. 뭐 이런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전수조사, 표본조사 좀 이해하시고요. 오케이? 네. 근데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 이거 없는데. 쓰세요. 이 용어는 알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저거를요? 이미 추출의 종류입니다. 알겠죠?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이라는 게 있다. 어디에다 써요? 추정 아무 데나 쓰세요. 여기 이건 용어니까. 맨 밑에다가 써도 되죠. 비어있는. 뭐 하시고 싶은 대로 쓰세요. 아무 데 써도 돼요. 몰랐어요. 저 보건추론이랑 비보건추론만.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 그거 뭐 독립, 종속. 이비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제 아, 본격적인 잠시만요. 필기하세요. 자, 선생님은 340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하나 풀어도 바로 가봅니다. 문제는 똑같기 때문에 상황만 바뀌는 거나. 몇 번이라고요? 340번입니다. 가볼게요. 자, 주머니 안에 1, 1, 2, 3이 들어있다. 이렇게 공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얘는 사실 복원인지 비복원인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은 복원이라 세팅할게요. 어차피 답은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질문을 한 개 더 하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를 2개로 복원 추출하였을 때 알겠죠? 그때 다음 값을 구하라가 일단 이 문제 질문이고요. 오케이? 이거 첫 번째 예시, 첫 번째 문제. 요거 처리하죠. 야 이거 성질쓰라는 소리잖아. 뭔 소리야? 평균은 2 뺄 수 있죠? 2x바 더하기 4는 밖으로 나오면
16 vxy 이거 맞죠? 성립에서 분산은 제곱으로 튀어나와야지, 그렇지? 결국 나한테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개씩 보건 추출을 진행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알겠죠? 공식 적용이죠. 네. 공식에 의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사. 모평균과 같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2분의 모 분산과 같겠죠. 예, 표본이 2니까. 그러면 8 곱하기 모 분산을 구하는 거죠. 결국 나는 그냥 모집단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모집단은 무슨 상황인데? 숫자가 1, 2, 3, 3개 있는 상황이죠. 자,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기 위해 표를 만들겠습니다.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확률을 체크해볼 수 있겠죠. 확률은 1, 2 갖고 있는 확률이 얼마야? 4분의 2가 되겠죠. 그죠? 2가 가진 확률은 4분의 1, 4분의 1 되겠죠. 이거는 모집단이야. 추출을 진행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해되죠? 이상 이해됩니까? 네. 이 모집단에서 뭐 구해야 돼? 분산까지 가야 되니까 평균부터 구해야 돼. 평균은 뭐야? 4분의 2 더하기 2 더하기 3이네요. 4분의 7. 그 다음 제곱의 평균부터 구해야죠. 이거 옛날 문제라고 그러지? 4분의 제곱하고 곱하면 2 제곱하고 곱하면 4 9 4분의 얼마야? 15야? 그죠? 분산은 4분의 15에서 된장 그죠? 그러면 16분의 49 계산하세요. 네, 이건 정답. 이해됐습니까? 네네. 오케이? 오케이. 계산해 주세요. 이해되겠죠? 네.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야, 요 문제 끝났고, 요 문제 끝났어. 쌤이 갑자기 근데 보건 추출이라고 왜 이름 바꾼 겁니까? 그 다음 질문 하나 하려고. 요 문제에서는 사실 보건 추출이고 비보건 추출이고 이미 추출이고 상관없어. 알겠죠? 네. 자, 얘를 보지 않는 이유는 그 다음 유형을 하려고. P 질문 두 번째 질문 이런 거였어. 두 번째 질문 PX 바가 2일 확률을 구해라. 요거 풀어볼게요. 요게 이제 쌤이 얘기했던 어디 가서 네 번째 질문인 거지. 알겠죠? 요런 질문. 오케이? 봐. 요 주머니에서 표본의 크기가 2인 걸로 보건 추출을 진행했을 때 네. X바가 2가 될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야. 자, 뭔 소리냐면 여기에서 지금 표본의 크기를 2로 보건 추출한 거는 두 개를 한꺼번에 뽑는 거야? 한 개씩 두 번 뽑는 거야? 보자. 한 개씩 두 번 뽑는 겁니다. 그죠. 쌤 왜죠? 요 용어가 그런 용어야.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뽑는 거 아니야. 한 개 뽑고 복원을 시키고 다시 한 개 뽑겠다는 소린 거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두 번 뽑을 때 두 숫자의 평균이 요 평균이죠. 표본 평균. 그 두 숫자의 두 개의 뭐가? 평균이 2가 될 확률 구하는 소리야. 이건 그냥 확률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하나 뽑고 집어넣고 하나 뽑고 집어넣을 때 평균이 2가 되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 첫 번째 케이스. 자, 작은 수부터 갈게요. 1, 3. 1 뽑고 3 뽑는 케이스. 그죠? 합이 4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케이스. 3 뽑고 1. 투투. 1 다음은 뭐야? 2 뽑고 2 뽑고. 네. 네. 작은 수 써요. 세 번째. 3 3일. 뽑고 1 뽑고. 말고 없겠죠. 이래서 이거 곱셈형이 문제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처음에 1 뽑을 확률 얼마야? 4분의 2 곱하기. 두 번째 3 뽑을 확률? 4분의 2. 처음에 2 뽑을 확률 4분의 1 곱하기 4분의 2. 와 이거 쉽네.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4분의 2. 이거 다 더하면 여기 정답.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틀이 구분 되겠죠? 네. X바가 뭐가 나올 확률 구하라. 그건 그냥 확률 문제야. 직접 이미 추출을 진행해서 걔가 요구하는 확률 구해줘야죠.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점을 요구하는 문제는 단순 공식일 뿐이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체크 되겠습니까? 자, 이제 태영아 그럼 우리는 뭐만 배우면 돼 이제? 이제 레스트 타임. 네? 마스터. 내가 이제 안 가르친 유형 하나 뭐 있어? 저기 예, 저거 예, 저거. 예, 네. 정교분. 깜짝아. 알겠습니까? 지금 뭐 아니 11시에 11시 50분에 출발했어요. 진정하시고 우리 앞에 앉으세요. 아니 그 도로에 공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앞에 거기 말고 앞에 앞에 알았어. 지금 들어봐야 모를 것 같은데 들어가시죠. 해보겠습니다. 일단 앉지. 자, 그다음 볼게요. 봐봐. 그 다음요. 요거 치우겠습니다. 치워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얘기 뭐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 표본 평균이 아니면 데이터가 정규 분포 상태라서 잠시만요. 저기 건들려가지고 체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지. 페이지 몇 쪽이에요? 페이지? 잠깐만. 67. 자, 볼게요. 자, 요 문제는 뭐냐면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요런 질문 넘어가야 돼요. 어디냐면은 74페이지. 네? 잠깐만요. 7페이지야? 74페이지. 왜 앞에 왜 10의 자리 숫자가 바뀌어서 자, 74페이지입니다. 와우. 373 문제, 373 문제 보시면 자,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대요. 그 모집단의 확률 변수는 보통 우리가 x가 하니까 x는 n 40,4의 제곱을 따릅니다. 알겠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의 집단 또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봐봐. 이런 모집단이 있는데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에 대한 이런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무슨 상황이냐면 봐봐. x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은 x는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죠. 알겠죠? 여기에 지금 크기가 4인 걸로 이렇게 여러분 프린트를 이렇게 잡으세요. n이 4인 걸로 지금 이미 추출했어.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x바의 분포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따 구해보고요. 그런 상태에서 나한테 x바가 44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이런 질문을 한 거야. 상황은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모집단이 있는데 4개로 이미 추천한 상태에서 그 4개에 대한 평균이죠. 여기 말한 x바는 이 4개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임의로 뽑은 4개의 평균이 44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라. 이게 질문인 거죠. 상황 이해됐습니까? 상황 이해해야 돼. 보건이나 비보건이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임의 추출을 얘기합니다. 그게 중요한 상황은 아까 이 문제 하나인 거죠. 비보건과 보건일 때 어떤 확률값이 틀려질 거기 때문에. 알겠죠? 주조 문제에서. 뭐라고? 주조 문제에서. 주죠. 네, 주죠. 주죠. 네. 됐나요? 자, 봐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확률을 구하려면 말 그대로 얘에 대한 분포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죠. 그것 또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원래가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여기 n 얘에 대한 분포를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 자리가 무슨 자리지? 평균 자리 맞죠? 네. 그쵸? 그럼 여기가 평균 자리가 누구의 평균이야? x바의 평균 자리 맞죠? 맞습니까? x바의 분포가 필요한 거니까 주만아 얘의 평균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 평균은 아까 배웠지만 뭐랑 같다? 모평균과 같기 때문에 40을 쓰면 됩니다. 40을 똑같이 썼지만 이게 모평균이 40이라 쓴 게 아니라 표본 평균의 평균이 40이니까 똑같은 값이니까. 알겠죠? 그 다음 여기는 무슨 자리죠? 분산 자리 아닙니까? 아, 네. 그죠? 표본 평균의 분산 자리죠. 네. 그러면 4분의 분산은 16이니까 그걸 쓰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정규 풀 때는 표준 편차가 중요한 거니까. 그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럼 봐. 여기에 표준 편차가 4니까 4로 이미 추출했으면 루트 시 얼마야? 2잖아. 2분의 4니까 여기는 2의 제곱을 써야죠. 이해 되겠습니까? 요렇게 변화시킨 다음에 요 변하는 요 자식은 x 얘를 가지고 요 확률을 구하면 끝.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해겠습니까?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했었죠. 지금은 이 축이 x 바의 축이고요. 평균이 40이고요. 44 이하의 확률, 44 여기 있을 거니까 이하의 확률 여기 구하는 거죠. 0.5 먹고 들어가고 점수차 4점 나고 집값이 얼마야? 4 나누기 2니까 2. 그죠? 집값이 2일 때 넓이 나와있어. 0.477. 둘을 더하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즉 이런 연소확률 변수의 세팅은 어떻게 나온다 봐봐. x 자체가 n 이런 정규 분포를 띠는 모집단이 줄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떤 상황을 만들어? n개를 이미 추출했다. 오케이? 그러면 x 바의 분포가 어떻게 된다? 똑같이 정규 분포를 띠는데 여기는 m이 그대로고요. 왜?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은 같으니까.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얘 가지고 정규 분포 문제 푸는 패턴이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해서 이렇게 저 유형이 끝나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한 번 더 봐봐요. 374로 가볼게요. 바로 374입니다.
치우고요. 374입니다. 374 보시면 잘 보세요. 어떤 x가 n 40,5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렇죠? 오케이? 이거 문제 준 거야. 374. 근데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자, 크기가 100인 표본 100개 뽑았어. n이 100이. 그지? 그러면 x 바의 분포는 어떻게 돼? n 몇 콤마? 40 콤마 누구의 제곱이야? 루트 100이니까 10분의 5잖아. 2분의 1의 제곱. 이해됩니까? 요게 이제 x 바의 분포인 거죠. 자, 되겠어? 오케이? 얘 가지고 이제 뭐 하라고? x 바가 어디였어? x 바가 39.1 이상 41.2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했던 거죠. 상황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표본 평균의 분포를 바꿔서 뭐 정규분포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가운데 40. 그쵸? 39.1. 선생님. 네. 근데 그 41.1. 정기분포에서 그 밑에 기둥을 는자 붙이면 안 된다 하시잖아요. 아니요. 는이 있더라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는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나 확률 값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끝에 많이 있어서. 끝이잖아요, 이거. 아, 저쪽 끝? 그거는 유형이 완전 다르죠. 이항분포에서 출발한 유형에서. 이항분포의 끝을 잡아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얘기죠. 마무리했습니다. 이걸 뭐라는 거죠? 점수차 0.9점 나고요. 0.9 나누기 표준편차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1.8. 여기는요 1.2 차이 나고요. 곱하기 2.4. 직각 1.8일 때와 직각 2.4일 때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답이겠죠. 여기 보시면 1.8과 2.4 잘 나와 있으니까 두 값을 더해주면 정답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상황은 요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게 뭐냐면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을 이용하여 봐봐. 여러분 용어들, 상황들 정확히 이해됩니다. 어떤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을 이용하여 표본평균의 평균과 표본평균의 분산과 표본평균의 표준편차는 공식으로 구하는 거니까 추출할 필요가 없고요. 확률을 질문하는 패턴이 두 가지야. 첫 번째, 특정 확률값을 요구했어. 이건 확률 문제야 그냥. 보건 추출인지 비보건 추출인지 알아야 돼. 그래야 그 곱셈 정리를 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확률을 구하는 문제고요. 거기에 맞게끔. 그 다음에 범위를 요구한 문제야. 걔는 이미 정규분포에 출발했을 거야. 정규분포에 출발해서 x바에 대한 정규분포를 세팅하시고 그걸 가지고 그냥 확률 구하면 됩니다. 알겠죠? 확률 구하는 게 계속 했던 거니까. 자, 요 문제가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실제로 86페이지까지 설명은 끝난 건데요. 알겠죠? 거기까지 지금 여러분 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렵죠. 상당히 어려워요. 그 단순한 얘기로 풀 수 있는 문제까지만 드릴게요. 너무 많아요, 쌤. 맨날 많아지려고 80페이지까지 예? 그래서 아, 했습니다. 그게 앞자리 수가 두 번이나 바뀌었네요? 어디부터냐면은 64페이지까지 부터요. 67페이지부터죠. 6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여기까지. 박스예요. 네, 홀수만 풀어줍니다. 홀수만. 60. 그리고 아까 쌤이 체크해드렸던 그 유형 몇 개? 한 3개 됐죠? 아니, 그거 아니. 자체도 같이 좀 아니, 풀어주세요. 오케이? 내기였어요. 저번 숙제량보다 많을 것 같은데. 더 좋은 것 같은데?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쌤. 이거는 짝퉁 문제를 뽑아요. 개인적 감정이 있을 거니까 거기까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개인적 감정이요. 개인적 원한이 생길 것 같은데. 맞아요. 스스로 뭐 많이 느낄 수도 있고 작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자, 자기의 느낌대로 잘 사시고요. 자, 긍정적으로 어제 숙제는 긍정적으로. 80페이지까지만 해주죠? 네, 지난번보다 수고했습니다.